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의 구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업소 문을 닫는 업소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LA시 소방국 예산 삭감이 수사 역량 저하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딴 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수사용 차량이 부족해 현장 수사를 할 수가 없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과 코트라 LA 무역관, 그리고 잡코리아 USA가 주최하는 대규모 온라인 취업 박람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유학생들을 위한 50여 곳의 비자 지원 업체들도 참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천억 달러를 삭감한 인프라 부양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공화당은 여전히 3분의 2 정도를 줄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LA시 정부는 앞으로 이동식 모바일 백신 접종소를 대폭 확충하고 대규모 접종시설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접종소는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집중해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일본 지역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LA 지역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업소 문을 열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보다 업소 운영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유명 한식당입니다. 팬데믹이 끝을 보이면서 손님들의 발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저녁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지껏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주 365일 문 열었던 데인데 다른 데도 사람이 종업원 없어서 하루 쉬니 어쩌니 하고 또 일찍 끝나고 하시더라고요. 평일 저녁 영업을 포기한 건 식당이 문을 연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히스패닉계 일간지에 구인 광고까지 내고 있지만 면접 희망자조차 5개월 넘게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손님들도 불편해하세요. 언제 올 거냐, 저녁에 만나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막 하시는데 할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동원돼 일을 하기도 하고 $500 취업 보너스까지 준다고 홍보하지만 직원 구하기는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Not one person, not one, which shocked me. 퍼주기식 실업수당이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단순히 실업수당 문제를 떠나 보육 서비스 확대와 종업원들의 안전 확보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If higher wages necessitates an increase in prices, from everything from Whoppers to sit-down restaurant meals, it won't be dramatic increases. 하지만 심각한 구인난이 장기화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LA시 소방국 내의 수사용 차량. 믿기 힘들지만 단 한 대뿐이라고 합니다. 예산 삭감 때문입니다. 화재는 잇따르고 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LA 한인타운 화재와 방화 사건. 어제 새벽 LA 한인타운 8가 크랜셔길 교차점 인근 빈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인타운에서 식당 방화 사건과 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소방국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지난 2월 LA시 소방국은 24시간 수사용 차량을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For the whole city. And starting in, I believe it was in February, they canceled one car, so we have one car for the whole city for 24 hours. So again, it was tough enough when we had two cars for 24 hours, but just having one car, we don't have the manpower to actually patrol, so we don't do that. 소방국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24시간 수사용 차량은 고작 한 대만 남았습니다. LA시 소방국이 관할하는 503 스퀘어 마일의 면적을 수사용 차량 한 대가 충당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503 square miles is 503 square m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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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square miles is 503
더구나 LA 소방국은 최근 19명 있었던 수사관을 3명 감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Definitely feel like, hey, our call load is increasing. Yeah, we just have one 24-hour unit, and then some guys that work Monday through Friday. I'm optimistic. Hopefully, we'll be able to fill those pretty soon because that'll ease the workload. So that hopefully we can get more, see more results on our cases that we do have. 결국 소방국 수사용 차량이 줄고 수사원이 감소해 타운 방화 사건 수사가 거북이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LA시가 LA 소방국 예산을 늘려야 화재와 방화 사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아시안 징후 범죄를 방지하라는 요구가 교육 분야에까지 확산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징후 범죄 방지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인종별 구성비에 따른 지원책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2년 전 LA 통합교육부 교육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도입한 에브리원 카운트 등록 시스템. 학생들의 세분화된 인종별 자료를 공개하고 평등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개 수준인 인종별 구분도 100여 개까지 늘려 아시안 등 인종 혐오 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We have pioneered, and I think for the nation, an enrollment system which recognizes more than 100 different unique race and ethnicity categories, up from 20 previously. We serve such a broad and deep diaspora. LA 통합교육부는 올 가을 학기 교사와 교직원에 대한 아시안 혐오 범죄 예방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혐오 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카운슬러도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But we recognize a safe return for all cannot happen without a recognition of the rise of anti-Asian hate crimes and harassment over the past year, in particular the last several months. LA 통합교육부는 아시안 단체들과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시안 학생들의 rights과 그 프로텍션을 위하여 그리고 학생으로서 좋은 환경에서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증오 범죄를 없애기 위해 아시안 태평양계 학생들은 LA 통합교육부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4만 명 정도가 재학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총영사관, 코트라 LA 무역관, 그리고 잡코리아 USA는 오늘부터 3일 동안 대규모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1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해 1,500여 명의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비자 지원이 가능한 기업 5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취업 박람회에서는 면접까지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모두 2조 3천억 달러 규모나 되는 사회 간접 자원을 투자하는 백악관의 경제 부양안, 공화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천억 달러를 삭감한 수정된 1조 7천억 달러 부양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차 인프라 투자 계획안이 진전해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양안 통과를 위해 6천억 달러를 삭감한 새 안을 제시했습니다. 공화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26%를 삭감한 겁니다. 교외 지역의 통신망 지원 사업 규모와 도로와 교량 등 주요 인프라 지원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금액이 너무 많다는 입장입니다. 4천억 달러 규모로 예산이 잡힌 노인 요양 서비스 등은 인프라가 아니라며 부양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화당은 부양안의 3분의 1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갈등의 근원은 법인세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프라 부양안에 법인세 인상안이 포함되면 공화당 의원 모두가 반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고 추가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밤 협상을 조율하기 위해 비공개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미 국무부는 일본 지역을 여행하지 말라고 하는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의 여행 금지 경보는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하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 3단계 여행 재고에서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에 달하고 세 번째 긴급 사태까지 발효되는 등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일본의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4단계 아주 높음으로 올렸습니다. 오는 7월 23일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불과 2달 앞둔 상황이지만 일본 내 백신 접종률은 2% 정도에 머물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Well, I mean, if you have such a low level of vaccination, of course there's a concern. That's up to the Japanese authorities, what they're going to do in their country during the Olympic season. 그러나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개최 전까지 선수단 80%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That these games will be safe for everyone participating and importantly safe for the people of Japan. 미국은 아직 도쿄올림픽 참가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미국의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백신을 접종하면 당첨금이 100만 달러나 되는 복권을 주겠습니다. 이런 제안에 백신 접종률이 일주일 사이에 무려 30%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소위 백신 복권을 도입하는 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사민 기자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게 경품으로 복권을 내걸면서 접종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가 1회 이상 백신 접종자에게 추첨을 거쳐 당첨금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복권을 나눠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백신 접종률이 전주와 비교해 33%나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추첨은 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되고 매주 한 번씩 총 5번 진행됩니다. 뉴욕주와 메릴랜드주는 각각 500만 달러와 40만 달러 상당의 복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레곤주도 100만 달러 가치의 복권을 백신 접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유인책이 백신 접종률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10여 개 주가 복권 유인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이러한 백신 접종 유인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백신 접종자가 30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접종률이 절반 정도로 곤두박질치면서 주당국은 접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LA시 보건국은 앞으로 모바일 이동식 백신 접종소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대규모 백신 접종 시설 운영은 순차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한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보건국이 운영하는 접종 시설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헌팅턴 비치 지역에서 생일 파티를 연다는 10대 청소년의 SNS 문자 하나에 무려 2,5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생일 파티는 결국 난동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은 모두 14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밤 LA 남부 헌팅턴 비치입니다. 2,5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달리는 차를 막기도 합니다. 나흘 전 한 10대 청소년이 이곳에서 생일 파티를 연다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이 글이 2억 3천만 번 이상 조회되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We're trying to have a little fun out here. I ain't even from out here though, but I came down here, heard about the party. 오후 5시부터 해변에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점차 시내로 몰려갔고 도시는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로 변했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은 경찰관에게 병이나 돌멩이, 폭죽 등을 던졌고 결국 점포 여러 곳과 순찰차가 파손됐습니다. We just wanted to go have fun, have parties, and we kind of lacked that this year because of COVID. 사태가 악화하자 경찰은 체류탄까지 쏘며 통제에 나섰고 일부 지역엔 긴급 통행 금지령이 발령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난동 사태로 성인 121명과 청소년 28명을 기물 파손죄와 불법 폭주 발포 등의 혐의로 체포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세계적인 인기 가수 그룹인
BTS가 미국의 3대 뮤직 어워드에서 또다시 수상자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는 4개 분야를 휩쓸었습니다. 이주성 기자입니다. And the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Dynamite BTS.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BTS는 자체 최다 수상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처음 후보에 오른 탑셀링송과 탑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문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수상한 겁니다. 특히 온라인 영향력 등이 반영되는 탑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2017년 이후 5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BTS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겠다며 발표한 첫 영어 싱글곡입니다. We wanted to share some fresh energy with everyone through Dynamite. We think this award is proof that we achieved that goal. So a big thank you.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뮤직비디오는 8개월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And performing their new single, Butter. Here is BTS. BTS는 오늘 시상식에서 지난 21일 발매한 두 번째 영어 싱글 버터의 첫 무대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버터는 뮤직비디오 공개 하루도 안 돼 유튜브 1억 뷰를 넘겼고 트위터에선 발매일 전후 한 달 동안 3억 건의 트윗을 기록했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반발했습니다.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보냈습니다. 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만 대만 해협의 어떤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미 정상이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공동 성명에 처음으로 담은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我们敦促有关国家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玩火。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한미 성명에 중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회담을 아쉽게 봤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선언문에 명시한 타이완 해협 문구도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기본적인 입장, 즉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인정한 연장선상에서 표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칙적 수준에서만 표현을 넣은 것인 만큼 중국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미일 정상 공동성명 발표 후에 나온 중국의 반발과 비교하면 이번엔 수위가 낮다고 보고 있는데 거친 표현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기에 한국에 더 이상 미국과 밀착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민항기를 강제로 착륙시킨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벨라루스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미국도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임시회의를 열고 외국 민항기를 강제 착륙시킨 벨라루스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EU 정상들은 벨라루스 항공사가 EU 영공을 비행하거나 공항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U와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는 벨라루스 대사를 조치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Sur la table du Conseil européen, les vies de civils, et notamment de civils européens, ont été mises en danger. C'est une menace pour la sécurité internationale, c'est une menace pour... 미국 백악관도 벨라루스 루카셴코 정권을 비난하면서 즉시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트비아와 벨라루스는 이번 사건으로 서로 외교 간 전원을 자국에서 추방시켰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지난 일요일 그리스 아테네발 리투아니아행 여객기를 민스크 공항에 강제 착륙시켰습니다.
공군 전투기까지 투입돼 여객기를 호송했습니다. So when it was announced that we're going to land to Minsk, so the Romans stand up, quickly open the let's say luggage door, take the luggage, and was trying to split the things. 벨라루스 정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 위협 때문에 강제 착륙이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테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언론인이자 야권 인사로 폴란드에 망명하고 있던 라만 프라타세비치가 기내에서 체포됐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코로나 긴급 사태를 또다시 연장했던 일본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속도전도 그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도쿄 정부청사에서 자위대의 대규모 접종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마친 도쿄 거주 65세 이상이 접종 대상입니다. 200명 규모의 자위대 의료 인력이 투입됐고 지난주 긴급 승인된 모더나 백신이 사용됐습니다. 접종을 예약한 고령자들은 뒤로 보이는 접수대 확인을 거쳐 접종장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시간대를 나눠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全体の移動とかね、動きが極めてスムーズで、そういう体制っていう意味では十分だと思いますね。非常にスムーズに。 오늘 도쿄에서 5,000명, 오사카에선 2,500명이 대규모 접종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중순부터 고령자 접종을 시작했지만 백신을 맞은 고령자는 아직까지 전체 3,600만 명의 6%, 약 20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접종 장소가 부족해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정부가 도심에 대규모 접종센터를 만들고 자위대까지 동원한 겁니다. 아이치와 기우현 등은 자체 접종센터를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고 다른 광역지자체 12곳도 접종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가 정권은 7월 말까지 전체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접종에 필요한 의료진은 각 지자체가 알아서 확보하라는 입장이어서 곳곳에서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실제로 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이유 때문에 항공기 승무원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강정원 기자입니다. 항공사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숨진 A씨. 손발톱도 다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 눈물샘이 말라버렸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7일 고인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A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입니다. 북극항로 비행에 따른 전리방사선 피폭이 업무상 유해 요인이자 백혈병 발병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A씨의 누적 방사선량이 방사선 의료 종사자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고 비교적 젊은 나이인 31살에 백혈병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승무원의 방사선 노출치는 직접 측정 대신 프로그램을 통해 예측치를 산출하고 있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실제 노출량보다 많게는 2.1배 덜 측정된다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비행 중 방사선 피폭을 이유로 항공사 승무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외에도 전직 항공기 조종사나 승무원이 같은 이유로 낸 산재 신청 5건을 심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선량의 우주 방사선이라고 해도 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번에 인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신청된 건이나 앞으로 유사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정에 따라 국회에서는 조종사와 승무원의 방사선 노출량 등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승무원의 연간 피폭 방사선량 기준치를 현행 50mS에서 6mS로 대폭 낮추고 관련 기록 보관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그 힘든 어려움도 견뎌냈습니다. 이제 조금 안도의 숨을 내쉴까 합니다. 그런데 구인난이라는 더 큰 악재를 만났습니다. 종업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문을 닫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급등한 재료비와 인건비, 문을 안 여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는 겁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더 강해질 겁니다. 이 분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 출시 기념 유튜브 구독 이벤트 구독하면 선물 쏜다. 한미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축하 댓글 쓰면 끝!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한미은행